개선의 프로야구 투나잇. 안녕하십니까, 개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한 2-3주 전에 이제 소식을 듣고 참 잘됐다. 근데 이제 확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내일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기사가 아마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소식을 좀 같이 이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소식인데요. 이재원 선수가 내년 시즌서부터 플레잉 코치로 보직을 이제 변경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플레잉 코치로, 그러니까 올해도 플레잉 코치로 현역 선수로 코치 역할을 하면서 뛰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용규 선수, 정찬원 선수. 근데 이제 정찬원 선수가 코치를 하면서 안우진 선수의 그 부상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플레잉 코치가 아니라 이제 코치입니다. 다시 이제 키움으로 코치로 돌아왔습니다만. 근데 이재원 선수는 이제 내년도에 플레잉 코치로 한화의 젊은 선수들 포수 육성에 책임을 지게 됐죠. 이제 얼마나 게임을 현역으로 뛰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플레잉 코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수의 역할보다는 코치의 역할이 조금 더 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원 선수가 한화에 이적을 해서 사실 돈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이재원 선수가 SK 시절이었죠. FA 계약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SK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계약에 비추어서 성적이 너무 안 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쉬웠을 거고 섭섭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한화에 옮길 때는 한화 팬 여러분들도 고개를 좀 갸우뚱했을 정도로 굳이? 그러나 이재원 선수가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플러스 옵션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죠. 한화로 가서. 그래서 이제 이재원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저 이제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글쎄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38,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원 플레잉 코치가 산 증인으로서 이 한화가 보면 최재훈 선수의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선수의 플레잉 코치 역할 선임은 한화 입장에선 괜찮은 선택, 좋은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거 이제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리그인 메이저리그, 전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인 현역 감독, 현역 선수들이 불법 배팅에 참여한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되면서 조사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벌써 체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리그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면 과연 스포츠를 즐기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 세계 어떤 종목의 어떤 팬들이든지 간에 과연 그들이 즐기는 종목과 리그의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냐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불신의 이 씨앗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퍼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투구별 배팅 최대 $200로 제한한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한 회차당 10만 원이에요. 최대 배팅 액수가. 근데 10만 원만 합니까? 안 해요. 훨씬 더 해요. 왜? 이 가게 가서 10만 원 하고 저 가게 가서 10만 원 하고 저 가게 가서 10만 원 하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못 말린다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뭔가 리밋을 준다라는 건 심각성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계기로 만약에 어느 나라든 어느 리그든 어떤 종목이든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돼 있다면 빨리 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메이저리그하고 NBA에서 이렇다라는 건 보통 스포츠를 즐기는 팬들이라면 다 색안경 끼고 본다니까요. 이제 냉정하게 이건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스포츠를 스포츠만으로 스포츠로 보느냐, 언제서부턴가 스포츠는 비즈니스화가 됐는데 그 비즈니스라면 스포츠는 비즈니스다 늘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비즈니스는 뭐예요? 곧 돈이죠. 그럼 스포츠에서 돈이 가장 많이 도는 건 배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팬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덕성의 허점이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요건 뭐냐 하면 데스요. 우리 허구현 총재가 선수협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수협이 구성되고 나서 KBO와 이렇게 간담회 형식 미팅을 갖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KBO, 구단, 선수협 이 세 개의 주체가 다들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섞였던 거죠. 특히 선수협과 KBO, 선수협과 구단은 애매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허구현 총재가 아무래도 경기인 출신이고 야구인 출신이고 해설위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문호적으로 좀 열려있는 행보를 보이시잖아요.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ABS,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목에는 빠져 있는데 아시아 쿼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ABS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스트라이크 존, 예를 들면 여기 모서리 이런 거 또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일관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구장마다 설치된 ABS의 위치가 달라서인지 선수들이 느끼는 스트라이크 존이 구장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즉 어느 구장에선 이게 스트라이크인데 어느 구장 가면 이게 볼이래요. 전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그것도 그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각형으로 ABS 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각도 때문에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받았는데 스트라이크래. 그 다음 여기에 들어온 게 스트라이크래. 전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모서리에 살짝 걸치는 게 스트라이크래요. 근데 이거를 약간 변화를 주자 이거죠. 첫 번째 통과하는 존과 두 번째 통과하는 존에서 두 번째를 통과했을 때는 묻으면 스트라이크잖아요. 이 두 번째 통과하는 존에 공의 부피에 3분의 1이 존에 통과한다든가 아니면 5분의 1이 통과한다든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부피의 기준을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건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아시아 쿼터입니다. 이 아시아 쿼터가 당장 이제 2026 시즌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3세, 아시아 쿼터 1명. 자 그런데 선수협에서 무엇을 주장을 했냐 하면 오케이 아시아 쿼터 쓰는 거 인정. 그런데 아시아를 호주까지 집어넣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이거죠. 선수협의회는 아시아 쿼터를 썩 제가 봤을 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자리를 국내 선수들의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 내부적으로 그래 아시아 쿼터 우리 오케이야. 근데 호주는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보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들 입장에선. 근데 이렇게 KBO랑 선수협이 주체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섭섭한 거,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런 게 구단, KBO, 선수협이 1년에 한 번 시즌 끝나고 윈터 미팅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 거 윈터 미팅 때 이런 거 하는 거죠. 윈터 미팅 때. 그런 게 좀 정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LG 트윈스 얘기입니다. 근데 LG 트윈스 하면 생각나는 레전드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이번 소식은 LG 트윈스의 레전드가 코치로 첫 출발을 합니다. 사실 2-3주 전에서부터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사인을 한 걸로 11월 11일 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현 선수가 해설위원이 LG 트윈스의 투수 코치로 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1군이 절대 아니에요. 육성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동현의 꿈은 LG 트윈스의 1군 투수 코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이동현이라는 선수가 워낙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라 잘 나가는
냅둬도 알아서 잘 던지는 투수들 말고 부상 때문에 어려워하고 부상 때문에 좌절하는 친구들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재활 기간에서의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자기 경험을 입혀서 잘 컨트롤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동현 친구는 LG의 챔피언스 클럽이 2군 시절 그 구리에 있을 때 두 번째 수술 하고 나서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즌 끝나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형, 나 일본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온천? 이제 저는 수술하고 끝났으니까 온천 가서 이 선수들 회복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온천 갈라 그랬더니 아니 오뎅 장사하러 간대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자기는 더 높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이 재활 운동하고 이 버티는 게.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자기가 재활을 해서 안 되면 자기는 미련 없이 일본 가서 오뎅 장사 한대요.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수술을 한 번 또 하고 또 이겨낸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동현 코치가 육성군서부터 이병규 형님과 함께 LG 트윈스의 미래들 그리고 물론 육성군과 재활군은 조금 다르지만 어린 친구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 친구가 또 LG 원클럽맨이잖아요. LG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한 친구니까 LG에서 코치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꿈인 1군 코치가 되기 위해서 LG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해설위원이 훨씬 더 조건이 좋죠. 이게. 근데 자기는 꿈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신적인 강점, 전투력 그리고 오히려 부상 경험 LG 트윈스의 어린 친구들에게 투수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가 워낙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현역 시절만큼 100%를 쏟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G 트윈스가 우승하고 또 요즘 대표팀에서 이재원 선수의 활약도 보이고 있고 신민재 선수 또 1번 타자 나오고 있고 LG 트윈스의 좋은 얘기들 연기혁 감독님 26년 만에 LG 트윈스 소속으로 26년 만에 재계약하시고 좋아요. 근데 이동현이라는 사람이 LG 트윈스로 컴백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이브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저녁 때 여러분들과 라이브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또 푸트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진행할 테니까요. 우리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괜찮네 프로그램 구독 빡 눌러주시고 라이브로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야구로 소통하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